또 오늘 제가 두 번째 아이템으로 다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이른바 민주당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요. 뭐 대통령이 됐겠다 그래서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제 8월 2일 날에 민주당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첫 번째 경선 충청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댓글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가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기용 구속수사에다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합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뭐 허위사실 유포죄 하는 거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당당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십시오. 여튼 개딸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눈팅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반성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당대표 첫 경선 충청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요. 어느 정도냐? 62.77%입니다. 박찬대가 25% 뒤졌습니다. 25%포인트 뒤졌습니다. 37.23%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찬대입니다. 우리 찬대가 뭐 옷에 그 얼굴에 묻은 것도 닦아주고 찬대를 키웠잖아요. 이재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보다는 박찬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 후보가 62.77%. 이거는 거의 2배 정도 나왔거든요. 이른바 이번에 전당대회를 어떤 구도로 보면 되냐면 김어준 대 이재명의 구도를 보면 됩니다. 김어준 대 이재명의 구도를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이 박찬대가 되길 원해요. 왜냐? 정청래는 사실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2018년도에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 이재명 지사가 그냥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18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개딸들 입장에서는 정청래는 왕수박이거든요. 왕수박인데 이 왕수박이 지금 1위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67%였나요? 지금 62.77%대 37.23%입니다. 그런데 이게 왕수박 정청래가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왕수박 정청래가 2년 전에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단식을 할 때 저는 뭐 단식 쇼였다고 보는데 정의원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진이 많습니다. 개딸들. 그게 어떤 거냐면 친문계 대표적인 친문계가 누가 있냐면 이른바 삼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정철, 그 다음에 전해철, 이호철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안산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전해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해서 단식 쇼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정청래라는 사람이 전해철이랑 그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왕수박 정청래의 실체다. 수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원래 저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예전부터 빨리 배지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나름 실세였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때 정청래가 잘 나갔을 때 그때 이른바 친문의 주류로서 나갔을 때 본인은 이재명은 그때 어떤 역할이었냐? 지금 이른바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꺼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후보자라는 사람,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폭격 관련해가지고 그게 MB 정부 때, 그 정책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그 정동영 당시 2007년도에 대선을 할 때 정동영 쪽에 붙어가지고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기 모임에 아마 성남 지역 대표인가 하여튼간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의 위상과 이재명의 위상은 사실 같은 레벨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런 본인한테 삐딱하게 아니 그냥 자기 싫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면 항상 분란이 난다. 이 지사가 그냥 싫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런 왕수박이 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박찬대 내가 키웠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 정청래라는 사람은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그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포 같은 역할, 칼과 창 같은 역할로서는 뭐 같이 할 수 있지만 막상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했을 때 여당 대표는 말을 잘 듣는 찬대 같은 박찬대 같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민주당을 출입하는 의원들,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심지어 권리당원도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박찬대를 특별히 좋아하지 아니 정청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박찬대를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딸들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박찬대가 아니라 정청래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영향력이 벌써부터 한계점에 드러났다. 소위 말해서 김어준 대 이재명의 싸움 중에서 김어준이 더 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이 소위 말해서 지금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기사 검색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용은 누굽니까? 정진상과 김용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람, 이 정도 되면 내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김용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황당하죠. 김용이라는 사람이 뭐 하다 들어갔습니까? 돈 먹어서 정치자금법입니까? 그것 때문에 돈 먹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있거든요. 근데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요. 옥중에서 메시지가 뭐냐면 박찬대 감사한다. 당대표 선출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게 한 3, 4일 전에 있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내가 박찬대를 당대표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이야. 이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과 김용 이 두 사람 중에서 김용을 통해서 근데 김용이 떳떳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이재명 때문에 뭔가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죄를 받고 구치소에 있는데 옥중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당대표 선출되길 응원한다 밝혔어요. 여기 오동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14일 밤 페이스북을 올립니다. 김용 부원장을 접견을 다녀왔다며 이 김용의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김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단한 게 측근 중에서 돈 관련해서 뇌물 관련해가지고 부정부패 관련해서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 이화영이라는 사람, 징역 7년 8개월인가 받았죠? 그것도 돈 받은 것도 있잖아요. 대북송금 관련해서 800만 달러 대납시킨 것도 있고 본인도 또 뇌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측근 김용, 정진상 다 돈 받은 거 관련해 가지고 연관돼 가지고 수사를 아니 1심에서 2심에서 징역 5년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정진상도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또 김인섭 씨라는 사람은 백현동 관련해서 징역 5년에 추징금만 70억 원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백현동에 있어서 로비스트로 뛰었는데 그 김인섭 씨가 누구냐?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선대 본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른바 저게 나온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백현동 개발이 김인섭 씨의 로비로 인해서 확정이 됐다는 게 1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갔다는 게 그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공표죄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70억 원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아서 70억을 시행사한테 받았어요. 그렇다면 70억을 받았다는 게 최종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인허가를 누가 해줬냐? 성남시장이 했습니다. 성남시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덩어리 의혹투성이들인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도 최소한 잡아뗀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닐까? 측근이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측근은 다 괜찮고 측근은 죄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뭘 합니까? 5급 공무원들 앞에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탄압받은 척 얘기하고 음모다 얘기를 하고 나는 치열하게 관리하고 살아왔다. 이런 뻘소리, 황당한 얘기를 짓거리고 있죠.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뭐냐?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오동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내 입장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정권 교체에 최선을 다해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 내란 세력 척결을 조속히 완결하겠다고 약속해준 박찬대 의원에게 감사하고 당대표에 선출되길 응원한다. 야, 옥중에 있으면서 당대표에 나가서 뛰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나름 원내대표도 하고 그런데 찬대한테 그런 거잖아요. 응원한다. 당대표 선출되길 응원한다. 이게 뭡니까? 김용이란 사람이 찬대를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왜냐? 김용은 이재명의 최측근 분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제도개혁 및 검찰 조직의 인적 청산이 수반돼야 한다. 내란 숙에 윤석열 구속에 그치지 말고 윤석열 수합 및 정치 검찰들이 반드시 단죄를 받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내주길 바란다. 웃기지 않습니까? 나름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나온 박찬대 후보에게 선출되긴 응원한다. 힘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코미디입니까? 옥중에 있는 사람, 민주투사도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1심도 그렇고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본인들 입장에서 할 말이 있거든. 아니, 내가 그 돈 다 받았겠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수혜는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다 가겠죠. 이화영은 뭡니까?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 중에 사실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보냈다고 보고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와이프가 찾아와서 법정에서 정신 차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부부싸움하고 변호인이 싹 바뀌고 그리고 그때 이화영이 나 검찰 회의에서 그때 그 얘기한 거야. 검찰이 연어하고 소주 줘가지고 내가 그랬어. 이른바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화영 본인이 검찰 진술 때 검찰 조사 때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어 얘기를 했다가 와이프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쌩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입장 바꿔야겠구나 하면서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뭡니까? 술 파티, 연어회, 소주. 그러면 이화영한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연어회 몇 조각과 소주 한두 잔으로 바뀌는 넘어가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술 파티가 술을 먹었던 시간, 장소, 심지어 본인이 처음에는 술을 먹어서 얼굴이 빨개졌다 얘기했고 나중에는 또 내가 술 냄새가 딱 보니까 너무 역해서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이화영의 술 파티, 회유 그거 다 기각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측근들이 개차반인 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굴 위해서 일했냐?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다 방향이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황당하죠? 저는 법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잘 보십시오. 헌법 84조에 뭐가 있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재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소추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추는 기소를 말합니다. 기소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서는 새로운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그렇지만 재판은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은 죄는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재판이 진행되면 되는 겁니다. 떳떳하면 재판 받지 왜 못 받습니까?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 특검하겠다 하면서 완전히 겁박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쥐기현 판사 뭐 술 마셨다고 사진 공개하는데 계속 고발해가지고 쥐기현 판사 문제 있으면 끌어내리십시오. 선거 때는 딱 하다가 정권 교체하고 집권하니까 나 몰라라 모른 척 하잖아요. 왜냐?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고 겁박하니까 재판부들이 알아서 재판 중지하잖아요. 진짜 재판부 법관들도 참 비겁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재판을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84조의 그 소추할 수 없다가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본인들도 쪽팔리거든요. 소추는 기소라는 게 대다수의 학설입니다. 잘 보십시오. 탄핵 소추, 그 다음에 재판, 탄핵 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탄핵 소추가 뭡니까? 탄핵을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검사의 역할로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 재판을 누가 합니까? 헌재에서 하자는 거예요. 헌재. 그렇다면 너희들 말대로 민주당 말대로 이재명 말대로 얘기를 한다면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된다면 탄핵 소추의 주체가 검사의 역할로서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 기소도 하고 재판도 했으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본다면 이렇게 김용마저도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하고 이재명이 공공연하게 내 측근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측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중에 김용이 이렇게 박찬대를 지지했는데 안 먹히는 겁니다.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어준이 미는 정청래,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에서 오늘 확 김어준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밟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씨가 안 먹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어준이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난해 2024년 11월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최민희 같은 경우는 비명계한테 뭐 움직이면 죽는다 그런 거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인들이 볼 때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만큼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날라가거든요. 근데 황당하게도 올 2월인가요? 3월인가요? 1심에서 황당한 논리로 무죄가 나왔죠. 저는 기자를 20년 가까이 KBS 기자를 했고요. 법조도 출입했습니다. 판결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잘 쓴 판결문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판결문을 보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증거와 이런 법 적용을 통해서 이게 맞구나. 내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그때 무죄를 준 항소심 판결문은요. 봐서도 납득이 안 됩니다. 보고도 납득이 안 됩니까? 심지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김인섭이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70억 원의 로비를 함으로써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팩트에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 공문에 이 1단계에서 4단계 올리는 거 이거 귀시가 저기 판단하라. 귀시가 저기 판단하라. 이게 뭐냐? 귀시가 성남입니다. 저기 알아서 판단하라.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라 공문을 보더라도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느낀 거다. 감정이다.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와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여튼 앞서가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재명이 지난해 2024년 11월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을 때 초상집이었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김어준이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개인 이재명을 넘어 하나의 도구가 됐다. 역사의 도구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즉슨 뭡니까? 도구는 뭐죠? 도구는 뭐죠? 우리가 필요하면 도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김어준이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라 일컫는 개딸들이 추앙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 도구야. 그래, 너 대법원까지 살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안 되면 너가 좀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모아서 밀어줄게. 하지만 넌 도구야. 권력의 도구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재명이 너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너 말고도 사람 많아. 이 얘기가 넌지시 깔린 거예요. 그래서 개딸들이 김어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어준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 김어준 밑에 정청래. 이게 하나의 그룹. 이재명과 박찬대의 그룹이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지난달인가요? 6월달인가? 6월달에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김어준이 콘서트를 해요. 뭐 정권 교체했다고 신나가지고
여기에 뭐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 뭐 정청래 이렇게 다 가가지고 아련을 합니다. 참 대통령을 했다는 그 문재인이라는 이분 이렇게 음모론 누가 봐도 민주당이 한쪽에 기울어진 한쪽에 있는 사람이 가서 아련을 하면서 또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어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형님 문재인이 죄송합니다. 문재인이 야,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김 씨가 김어준이 형님 이렇게 합니다. 뭐 쇼를 하죠. 생쇼를 하는데 이때 여튼 많은 개딸들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콘서트장 가는데 비용이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쌉니다. 근데 개딸들 돈도 많이 가서 이제 김어준의 그 빌딩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개딸들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본인들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의 그런 여러 가지의 가짜 선전선동의 그런 황당한 음모론에 기대서 하루를 출발하시는 개딸 여러분, 여튼 또 친절하게도 또 김어준 콘서트에 가서 돈을 주고 오는데 여기에 한 명 누가 안 갔습니다. 이재명도 안 갔지만 제가 볼 때 만약에 박찬대가 안 갔어요. 잘 보십시오. 왜 박찬대가 안 갔겠습니까? 김어준이 그래도 야권에서 최대 스피커 아닙니까? 그리고 김어준의 겸손은 뭐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그 프로그램에 그냥 뭐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서 왕을 아련하듯 거기에서 그냥 고분고분합니다. 그냥 단체로 1대1의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가서 김어준이 딱 있으면 이쪽으로 쫙 앉으면서 너 한마디에 너 한마디에 너 한마디에 너 한마디 하면서 그냥 좋다고 뭐 너무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찬대는 거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어차피 여기는 정청래 바다입니다. 정청래를 갔거든요. 정청래를 갔거든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요번에 전당대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어준이 미는 정청래,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의 싸움이었는데 완전히 오늘 박찬대가 코피 터졌어요. 코피 터졌습니다. 쌍코피 났습니다. 62.77% 대 37.23%, 2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선거인당 반영 비율에서 가장 높은 게 개딸들의 중심인 권리당원이 55%, 일반 국민이 30%, 대의원이 15%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박찬대 빈다고 대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측근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중립인죠. 얘네들 잘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김용이라는 사람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 이재명의 분신이야 최측근이야 하면서 옥중에서 이렇게 찬대한테 힘내주기 바란다,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한테는 기분이 나쁜, 오늘 잠을 잘 못 잘걸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뭡니까? 개딸들이잖아요. 그리고 개딸들을 동원해서 이른바 개딸들이 만들어낸 의원들인데 권력이란 게 굉장히 공고할 것 같고 거대할 것 같지만 권력의 실체는 뭐냐면 권력은 실체적인 게 없어요. 해석되고 인식되는 게 권력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권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의석수가 많다는 거. 대통령이란 게 있지만 그것 또한 지지율이 빠지고 개딸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개딸들 입장에서도 그게 있어요. 이재명이란 사람이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 좋다고 좋을 때가 아니라 요번에 강선우, 정은경, 이진수, 뭐 기타 등등 예를 들어 김영훈, 정동영 얘기 안 되는 사람들 한 트럭씩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통과시킨다? 그럼 지지율이 잘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좋다고 생각하겠죠.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정점이고 정점이 뭡니까? 그걸 지나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의 크랙은 금은 뭐냐면 내부에서 나옵니다. 본인이 현재 권력이잖아요. 조국 관련해서 제가 볼 때 8월 달은 아니지만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래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일방적으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조국 관련해서 조국 사면 청구서를 계속 들이밀 겁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갔으니까 올 12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럼 조국이 신났다고 나는 사법 리스크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국의 시간이 빨리 시작될 수 있고 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이 껄끄럽거든요. 어떤 관계냐고 보면 딱 이겁니다. 정봉주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정봉주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저 멀리 순위권 밖이었어요. 최고위원도 못 될 사람인데 정봉주를 찍어내리고 김민석을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민석이랑 차 타면서 왜 이렇게 차가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웃으면서 막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개딸들한테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래서 정봉주를 내친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같은 사람, 내가 만든 사람, 박찬대처럼 내가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컨트롤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봉주를 왜 날렸겠습니까? 정청래가 했던 것처럼 정봉주도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였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제가 볼 때 첫 단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 가요. 그랬을 때 정청래가 나를 예전에 내가 성남시장도 아니었을 때 시절 그럴 때 나를 하대했던 모습, 정봉주라는 사람이 나를 하대했던 모습, 심지어 2018년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청래는 나한테 이재명이라는 사람 말이야 이야기하면 항상 당내 분란이 나네. 이재명 그냥 싫어 이렇게 했던 사람 당대표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라는 사람은 이재명한테 정봉주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걸 알기 때문에 정청래도 이번에 내가 당대표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청래는 인사청문회 못 나옵니다. 탈 털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쫙 판을 깔고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저 또한 그랬고 많은 평론가들이 정청래가 앞설 것 같지만 이재명이 힘을 써서 뒤엎을 거다. 그리고 개딸들 또한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을 해주지 않겠어? 그게 됐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현타가 왔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부, 이재명의 주권시대, 국민 주권시대라고 하지만 이거 그냥 말장난이고 이재명의 주권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김어준 주권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저들의 어떤 권력이 내부 암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이 세게 한 대 맞은 거예요. 김어준과 정청래한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